앞으로 금리가 빨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2024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 글쎄요. 그리고 내린다 한들 얼마나 내리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랍니다.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아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답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물가가 더 천정부지 치솟을까 두려워서 함부로 이제 정책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매우 학자와 같은 사람이라 확실하게 뭔가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좀 더 느리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언론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조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 뉴스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뎌진 금리 하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4% 중반에서 한 5% 중반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연초에는 뭐 정부의 각종 정책 금리 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3%대도 보이는 것 같더니만 요새 3%대는 이제 보기 어렵더라고요. 한 4% 중반 정도를 이제 통상 이렇게 낮은 금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 중반으로 5억을 40년 동안 갚으려고 하면요. 원리금으로 한 200만원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겁이 좀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그러진 않았지만 4.4%, 4.5% 정도로 5억 원을 40년 동안 대출을 받는다라고 치면 원리금으로 200만 이상을 40년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제 나이에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죠. 불가능. 무리인 거죠. 제가 앞으로 40년 더 일을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 사이에 물론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빼낼 뭐 기회는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걸 너무 이렇게 모험처럼 이렇게 걸어서 결정 내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좀 의구심도 들고 겁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2030들은 지난 이제 몇 년간 뭐 5억씩, 7억씩, 8억씩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냈어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원리금으로 200만원 내다가 뭐 한 250만원, 300만원 내면 과연 가능할까? 이자를 100만원, 90만원, 80만원 내다가 갑자기 이자로만 200만원, 250만원 내야 되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우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빚을 많이 냈을까? 라는 좀 의구심도 듭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참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24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26년 7년 되면요. 2011년에서 2014년에 하우스푸어가 우리 나라 전체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보다 빚의 규모가 2배, 3배 이상인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값이 20억이다 30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집값이 반토막 나서 8억 되고 10억 되면 과연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 것 같은데 못 벗어날 것 같은데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속수무책으로 경매가 미친듯이 늘어나겠죠. 요새 경매가 난립니다. 난리. 아니 뭐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죠. 오죽하면요 요즘에 언론 사설들도요 무너지는 연끌 쏟아지는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제목에 사설이 나올 정도예요. 논설이. 이래저래 있잖아요. 경매 시장에도 사람들이 뜸하대요. 2024년 1월 달에 전국 법원에 들어온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대요. 그거는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기업의 10곳 중에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대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도 심해지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도 줄줄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매로 나오는 이제 연끌족들의 부동산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 경매가 진행된 서울 아파트는 7년 사이에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요, 이제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도 경매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래저래 참 충격인데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 등의 금융권들이 경매를 신청한답니다. 부동산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연끌족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데도 무리하게 빚을 낸 2030들의 연끌족들 충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한답니다. 2023년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고작 1% 늘었는데 이자 비용은 27%더 넘게 늘었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세 사기하고 역전세 난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법원에 강제 매각 신청하는 강제 경매도 늘고 있답니다. 1월 달에 수도권에서 강제 경매 신청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는 역대 최대였답니다. 전세 끼고 갭 투자한 2030 세대가 이제 싸지를 놓은 물량도 어마무시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요, 경매로 넘어간 서울의 빌라 10채 가운데 한 채 정도만 낙찰되는 수준이랍니다. 참 씁쓸하죠. 지난 2년 동안 시중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4건 중에 1건이 여전히 유찰이랍니다. 그리고 매각에 성공한 4건 중에 1건은 은행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낙찰가가 낮다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폭탄의 파장이 점점 우리 사회에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 금융권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로 미칠지, 그리고 그러한 금융권들에게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또 수혈되는 건 아닐지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아무 생각 없고 대기업들, 재벌들, 건설사들, 시행사들한테 국민의 돈을 뜯어서 상납하려고 개수작질을 부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정부가 나서서 연끌하라 그러고 비토하라 그러고 개막장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주식 주가 떠올려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더 이상 희망 없다고 주식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삐죽삐죽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중금리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막장이죠, 막장. 대출이자 올라가고요. 이래저래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지금 사람들의 뒤통수를 지금 치려고 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부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돌다리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물어보고 확인 또 확인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금리 시대다. 더 이상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